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 관련된 지식과 정보, 역사들을 아주 유익하고 재미없게 풀어드리는 자동차 교육 방송의 유청입니다. 네, 재미없게의 재미없게를 맡고 있는 뭔 소리야 이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재원표의 이해하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엔진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자동차에서 엔진이 상당히 중요한 거의 뭐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잘 이해를 하시면은 또 차를 활용하실 때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최고 출력 최대 토크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엔진의 재원이지만 차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인기 모델 중에 하나였던 현대 산타페. 였던? 지금은 뭐 네. 넘어가시죠. 네. 지금 사실 동급에서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맞았어요. 네. 였던이 맞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봅시다. 하여튼 그래서 산타페 재원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타페의 일단 재원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보다 이제 최대고 출력 그리고 최대 토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성능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02마력 예. 그리고 최대 토크가 45.0kg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출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토크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개념이 안 잡히면 그냥 숫자 대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숫자 대 숫자로만 비교해 보면 네. 상대 평가는 되죠. 어떤 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면 요 차만 단독으로 놓고도 이해가 하는 게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숫자가 크면은 좋은 거고 네. 뭐 작으면은 뭐 별로인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의 다른 성능이라든가 뭐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마력이 얼마고 토크가 얼마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때 얘기했지만 그게 나오는 RPM 엔진 회전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어떻게 보면 주행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력과 토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출력과 토크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것만 해도 상당히 뭐 여러 유명 유튜브들께서도 이미 설명을 하신 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겠지만은 저희 또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 정의는 일단 이렇습니다. 개나 장치에서 밖으로 공급되는 신호나 에너지, 또 단위 시간당의 작업, 즉 작업률을 말한다. 예, 사전은 뭔가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출력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단위 시간당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일의 양,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네. 예,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것도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넌 제대로 일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욕을 먹을 때는 뭐냐면 제가 사람이 찔리죠, 왜? 에? 제가 왜 찔리죠? 그거 뭐 알아서 찔리시고 이렇게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왜 그거 있어요. 넌 일 안 하냐? 하는 거의 의미가 너 안 움직여? 네,
너 안 움직여? 너 침대에서 그러고 계속 있을 거야? 아니면 책상 머리만 있을 거야? 일 안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의 양이 많다 적다를 하는 거에는 뭐 그거를 그 일을 하는데 힘이 얼마나 크게 들었다 적게 들었다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을 움직였냐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헛일을 했을 때 삽질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삽질 이제 흙을 퍼나르는 그런 삽을 움직여서 네. 흙을 퍼나르는 그거 자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이죠. 근데 헛일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삽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는 빈삽질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일은 안 하게 되는 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흙을 푸지 않고 공중에서 이 약간 그 에어 기타를 치듯이 네. 에어 삽질을 하게 되는 거가 진짜 그 삽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출력이라는 게 힘 역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힘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실제로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력의 단위는 이제 마력이라고 많이 쓰고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제원표에서도 거기서는 PS라는 단위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마력이라는 단위를 이제 독일어 표시를 머리 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이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다시 계속 들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PS하고 홀스파워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게 일의 양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약간 측정의 어떤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쓰는 뭐 HP라고 표시하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영국에서 쓰는 그러니까 원래 영국 파운드법, 예. 피트법 이제 그런 그 도량형을 쓰는 거기에서 비롯된 임페리얼 홀스파워 단위인 거고 PS는 이제 미터법 계열에서 쓰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마력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1초 동안에 75kg 무게의 짐을 1m 옮긴 만큼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 나왔던 일의 양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그러니까 그 75kg의 무게의 짐을 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마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0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이건 0인 거고 얘가 1초 동안에 1m를 옮기면 그때서야 1마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초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고 그 1초라는 시간 사이에 그만큼의 움직임, 그렇죠. 무게를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1초 동안 75kg 무게의 짐을 1m 옮겨도 됩니다. 네. 그래도 1마력이 되는 거죠. 인력이에요? 그 힘은 똑같으니까. 예, 단위는 1마력입니다. 그쵸. 사람이 해도 1마력인 거고 그러네요. 그거. 개가 해도 1마력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개념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말이 했건 사람이 했건 개가 했건 고양이가 했건 간에 여하튼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 1m로 옮기면 그 단위로서 무조건 1마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단위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은 토크입니다. 네. 토크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사진을 붙여놓은 거는 이제 토크 렌치, 흔히 토크 렌치라고 하는 그런 공구인데요. 이게 토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구를 사용을 하면은 토크가 생기고 네. 그 토크를 이용을 해서 그 볼트를 조이게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니까요. 그래서 이 토크 렌치는 그 볼트에 가해지는 토크량을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크의 크기를 제어하는 거죠. 예, 양이라기보다는. 토크의 크기죠. 토크의 크기를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힘으로 네, 얘를 조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토크 렌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토크는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전이 너무 어렵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이 화면인 거죠. 예, 바꿔주면 화면을 바꿔주시면 예. 그러면 네. 토크의 단위가 나와서 킬로그램 점 미터로 사실은 줄여서 쓰는데 네. 원래는 F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F는 그 이렇게 나쁜 말의 그 F가 아니라 네. 그리고 좋은 말 패밀리의 F도 아니고 네. 홀스 힘의 네, 힘을 F죠. 네, 힘을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토크의 단위란 토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F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정식 표기가 맞고요. 네, 정확한 표현은 F가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m짜리 직각으로 된 막대기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막대기 끝에 1kg 무게의 추를 달면 이게 이 동그란 거에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단다는 거아니에요 1m짜리. 그렇죠. 예. 여기다가 달면 이쪽 팔에다가 다루는 추가 1kg의 무게로 이 원을 비틀 거니까 네. 그 비트는 힘이 1kg 포스미터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크를 그 비틀린 모멘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회전축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비트는 네.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력보다는 토크 쪽이 원래 힘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힘의 아까 마력을 계속 얘기했던 게 일의 양이라고 말을 했다면 네. 진짜로 힘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토크가 세다 약하다를 얘기하는 게 그게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그걸 말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토크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엔진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엔진으로 그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크랭크 샤프트에 가해져서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힘, 그렇죠. 그 힘, 크랭크 샤프트를 비트는 네. 이런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엔진이라는 거가 네. 피스톤 엔진이고 네, 피스톤 엔진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왕복 운동을 하니까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네, 그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크랭크 축을 돌려줄 때의 힘을 말하는 거가 토크인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토크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엔진에서는 이 혼합기의 폭발하는 힘을 통해서 이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는 힘으로 바꾸게 되는데 네. 폭발력 자체가 토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폭발력 자체가 토크는 아니고 폭발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눌러주는 그 직각 방향의 힘과 그 크랭크 샤프트와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로드의 움직임에 이루는 각도 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 결과적으로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게 되는 네. 그 힘을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상태에서 폭발 상태에서만 사실은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주는 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4기통이냐 6기통이냐 그런 얘기 나오면 어쨌든 얘네가 두 개씩 같이 터질 일은 없고 6기통은 두 개씩 같이 터지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6기통은 이게 순차적으로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얘가 터지면서 크랭크 축을 쿵 하고 밀어줄 때 네. 사실은 그때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상에 나와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그냥 실린더 하나짜리 네. 피스톤 하나만 들어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 여러 개가 놓여 있을 때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토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크랭크 샤프트에 작용을 하는 그런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타이틀이 자동차 교육 방송이기는 한데 네. 이륜차도 자동차기 때문에 네. 바이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륜차 중에는 단기통 대배기량 엔진들을 단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650cc 그러니까 원래 가솔린 엔진의 효율이 좋은 배기량 한 개가 기통당 600cc 정도 되잖아요. 네. 800cc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했으면 600cc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서 650cc 단기통 엔진을 얹은 바이크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을 타보면 이게 스로틀을 딱 비틀어 갖고선 엔진이
탕탕탕탕탕탕 하고선 할 때 진짜 그 600cc짜리 이 피스톤이 팍 하고 크랭크 축을 밀어주는 힘이 네. 바퀴로 체인으로 전달이 돼서 바퀴가 훅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면 그 오프로드 바이크 같은 거를 타고서 모래사장에 가서 네. 이렇게 쭉 달리는 사진을 찍잖아요. 네. 찍으면은 달리는 게 모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날려요. 튀기는 모래가 네,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서 날린다는. 폭발이 일어나서 토크가 생기는 시점에 바퀴를 돌려주기 때문에 되게 모래가 타이어가 모래를 치고 올라오는 게 이렇게 웨이브식으로 네. 하나가 올라오고 둘이 올라오고 셋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단계적으로 쭉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크 사진들 중에 그런 거 찾아보시면 그게 이게 폭발이 일어나서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구나라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자동차 교육 방송인데 스피노프로 바이크 교육 방송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자동차니까요. 네. 네. 그래서 출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토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출력은 일의 양이고 토크는 힘의 크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출력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그 일을 하는 거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은 정해진 시간 동안 쓴 토크의 합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썼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제원표를 살펴봤을 때 출력이든 토크든 다 뒤에 엔진 회전수를 표시하는 그렇죠. RPM 수치가 같이 붙습니다. 이거를 표시하는 이유는 물론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무엇일까요? 엔진마다 토크가 최대 토크 혹은 토크를 발휘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네, 구성이 다르고 네, 그리고 그게 토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마력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그 힘을 갖고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엔진에서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는 초당 단위를 얘기했었는데 1초에 얼마를 했었는데 엔진은 RPM이니까 네, 레볼루션 퍼 미닛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분 단위에서 이 엔진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를 보여주는 게 토크고. 네, 그러면 그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네, 그 시점에 토크와 회전수를 곱하면 사실은 그게 일의 양이 되니까 네. 마력으로 표현이 되겠죠. 출력이 되는 거죠. 예. 이 토크는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그리고 점점점 높아질 때 이 회전 영역에 따라서 나오는 토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영역이 있고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전 영역, 어느 회전수에서 가장 큰 토크가 나온다. 그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전수와 함께 최대 토크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크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회전수가 어디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 보면은 엔진 회전수, 출력에서 얘기하는 엔진 회전수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개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엔진의 성능을 알릴 때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 곡선과 토크 곡선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은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표가 나오게 되면. 네, 표가 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씨 기분 나죠. 근데 이게 자동차 제조사에서 저희가 이 재원표 얘기하면서 처음에도 그랬었는데 네, 좀 이런 거 좀 주면 안 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거 좀 그리고 딴 건 모르겠는데 카탈로그나 그 홈페이지에서는 공개 안 한다고 쳐요.
기자들한테 뿌리는 보도 자료에는 이런 거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여줘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스스로 수준을 낮춰서 그러냐고요. 내 말이. 네.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외국 업체 뭐 다 써놨습니다만은 아우디의 보도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 보라고 만든 보도 자료에 버젓이 이렇게 내놓는 네. 이런 자료들을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하면은 좋겠다. 예. 예, 왜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왜 안 하고 있어도 뭐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착하고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지금? 앞 광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출력과 토크에 관한 관계들 그리고 차의 엔진이 내놓는 이런 성능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표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출력과 토크 곡선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아우디의 경우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우디의 RS4 아반트 상당히 고성능 모델이죠. 네. 예,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V6 2.9L TFSI 직분사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죠. 가솔린 직접 분사 터보 엔진의 네. 예, 성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빨간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이고 네. 파란 것과 이제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토크인데요. 옛날 엔진들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가솔린 엔진인데도 토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상당히 평탄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표시되는 부분이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엔진 회전수고 세로축은 이제 출력과 토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출력이어서 그거를 이제 마력으로 환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뉴턴 미터 NM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토크인데 걔도 우리식으로 하는 킬로그램 폴스 미터로 또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 점으로 된 토크 곡선을 보게 되면은 약 2000rpm, 정확하게는 1900rpm서부터 5000rpm 정도까지 평탄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전 영역에서 가장 큰 힘이 난다라는 뜻이죠. 이 출력 곡선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토크 곡선이 평탄한 곳에서 출력 곡선은 상당히 고르게 그리고 또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선의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왼쪽 아랫부분에서 급하게 딱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토크 곡선이랑 같이 맞춰 보시면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하는 1900rpm서부터 5000rpm까지는 그 출력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 곱하기 회전수를 그 출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수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일정한 토크를 내기 때문에 출력도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의 오른쪽 5000rpm 이상 되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 토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출력은 이제 완만하게 꺾이다가 다시 평탄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토크만큼 그만큼 한 일의 양 자체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 그래프 보면은 사실은 디젤차 엔진들이 이런 그래프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토크가 평평하게 이루어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나오는 그런 흔히 말하는 플랫 토크라고 하는 거. 윗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플랫 토크를 많이 하는 게 디젤 차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가솔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얘도 과급을 통해서 그렇죠?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과급을 통해서 폭발력을 훅 하고 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랫 토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의 폭발력을 되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억눌러서 일부러 깎은 거예요. 네네. 정상으로 그러니까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여기를 깎아서 이만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 곡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79.6kg 폴스미터라는 엄청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차를 타면은 빨리 달려서 정신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출력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토크도 같이 올라가서 네. 더 빵 하고 터지는 느낌을 갖는 게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가속감의 변화에도 토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차를 다루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른 가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제 토크 곡선을 조절을 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솔린 엔진에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이죠. S6에 들어가는 3.0 TDI 엔진,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 이 밑에는 S6용 가솔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오탄가요? 오타입니다. 네, 디젤입니다. 디젤 엔진입니다. 예. 가솔린 아니고 디젤입니다. 이 S6 이거 TDI 그러니까 S6 3.0 디젤 엔진 얻는 S6 우리나라에 팔고 있죠. 네, S7, S6 같은 네. 엔진 쓰고 있죠. 그 엔진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예전에 어떤 가솔린 엔진의 출력 곡선과 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좀 피크 토크, 그러니까 최대 토크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좁고 또 토크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비교적 이제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가솔린 엔진보다는 회전 영역 자체는 좁습니다. 이건 디젤 엔진 특성상 이제 회전수를 6,000rpm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네. 거죠.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크가 1000rpm서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토크가 2000rpm부터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은 2500에서 3000rpm 정도 상당히 좁고 그 이후로는 또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저희가 시승을 할 때 네, 이거를 타면서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헷갈렸던 기억이 초반에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크 곡선을 보니까 딱 그 느낌이 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네. 그래서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토크와 토크 곡선과 이제 회전수에 따른 이 출력 곡선을 비교를 해보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 부근에서도 이제 출력이 상당히 고르게 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영역이 떨어지는 영역에서 엔진 출력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렇죠. 피크를 그런- 치죠.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을 많이 그렇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토크가 그만큼 떨어져도 그만큼 회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일을 한 거고 그만큼 출력이 높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디젤 엔진 치고는 진짜 신기한 곡선 많네요, 이거. 네. S6를 직접 시승을 해봤을 때에도 디젤 엔진인데 왜 이런 특성이 나오지? 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속력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플랫 토크라는 거는 플랫 토크가 있으면 그 플랫 구간의 가속이 일정한 가속도를 갖게 되거든요. 네. 속도가 올라가는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밋밋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지금 얘처럼 토크가 급하게 바뀌게 되면 네. 사실은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빠르게 올라간다고 느껴지고 네. 힘이 점점 더 엑셀을 밟고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더 커지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게
한번 이렇게 젖혀진 상태로 그대로 쑥 속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푹 파묻혔다가 하는 예.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토크 곡선이 이런 식이면. 예. 그래서 변속 시점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되게 가속은 계속 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울컥거리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변속기의 변속 패턴과 기어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사실은 세팅하기 어려운 엔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은 출력과 토크의 그 개념 그리고 출력과 토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엔진의 특성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재원표를 몇 번이나 할 거예요? 1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몇 번이나 할 거냐고 물어본 게 몇 번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본인이 의지로서 몇 번을 할 거냐는 걸 물어본 거죠.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계속 봐주시면은 아마 자동차 재원표는 그냥 100%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나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100편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과 역사 정보를 유익하고 재미없게 살펴보는 자동차 교육 방송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